하늘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나?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천년이 그렇죠. 걸렸다는 건데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한 설명이 부분일 것 있어야죠.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듣기로는 그 환웅이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그 곰과 호랑이를 만나 이제 그 곰이 웅녀를 사람이 만나서? 되고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천년이 그렇죠. 걸렸다는 건데 그 내용이 조금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환웅과 이제 단군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연대차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의 관점인데 식민지 시기에 일본 학자들이 주로 설명할 때 그냥 부자 관계로 이게 설명을 해버려요. 물론 그 신화 해석을 부자 관계로 설명하는 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방편은 되겠으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부자 관계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환인, 환웅, 단군까지 한 세대가 30년이라면은 90년 동안에 전개된 거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역사를 축소해버리면은 그럼 뭐 부자 관계 뭐 60년, 30년, 60년, 뭐 90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짧은 시기에 뭐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국가나 뭐 왕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렇게 하나의 왕조가, 하나의 국가가 그렇게 뭐 20, 30년 뭐 이렇게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군 사화를 접할 때 가장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환인, 환웅, 단군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 BCE 2333년을 기준으로 놓을 때 그 앞에 그럼 환웅과 고순과는 연대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환웅과 단군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홍산 문화가 소위 이제 그 형성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고고하게 연대를 봤을 때 한 2000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뭐 우화량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화연 문화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 연대 폭을 보면 한 2000년 돼요. 그런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된 걸로 봐도 네. 최소 1000년 이상은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죠. 1000년 이상 생각해요.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한 BC 한 4500년 정도 이런 때부터 이제 홍산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대강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환웅에서 단군 고추선까지의 연대차는 넓게 보면 2000년이고 작게 보면 최소한 1000년에서 1500년 정도의 그 시차는 있었고 그 변화 과정 속에서 고추선 건국에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환웅 다음에 이제 단군이 국가를 만들고 왕이 되니까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너무 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단군의 그 탄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궁금한 내용이죠? 네, 그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환웅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웅녀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윤예은 교수 같은 분은 환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웅과 웅녀가 만난 시간이 있었다. 이걸 분리를 해요. 환웅과 단군 사이에는 중간에 하나 시대를 더 설정해야 된다. 그 시대가 뭐냐?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시대. 그걸 설정을 해야 단군을 이해하기 전에 환웅과 웅녀가 만난 별도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환웅,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단군 고추선이 나오거든요. 네. 그 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곰이 진짜 아무리 그 하늘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나? 의미적으로 본다면 환웅은 우리가 이제 소위 천신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신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와 있었던 웅족과 호족은 어떻게 보면 그 토착 세력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 토착 세력인데 그러면 이제 천신족, 새로 내려온 환웅족과 웅족, 호족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이제 만난 것은 천신족 환웅과 웅녀족이 이제 만났던 거잖아요. 호족은 이제 일단 그 사람 되기가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표현은 환웅, 그러니까 천신족의 파트너로서의 그 이제 자격을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 뭐 인간 이런 거 말고 그 어떤 내면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쑥과 마늘이라는 표현도 그냥 단순히 쑥과 마늘 먹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뭐 자아가 완성됐다, 뭐 자아가 실현됐다, 뭐 이런 표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천신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웅족 또는 호족한테 이제 원했던 그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마 웅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호족은 웅족에 비해서 뭐 사나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천신족, 환웅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납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평화적인 어떤 이런 것을 좀 더 높이 평가한 게 아니겠는가? 웅족은 상대적으로 호족에 비해서 그런 평화지향적인 부족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인간이 됐다는 표현이 그런 소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봅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이었지 않나 하는 그럴 생각도 수도 있죠. 좀 드네요. 그런데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그런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도 그 사나운 것을 싫어하고 평화적인 걸 지향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가치관,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듯이 그때 사람들도 그것이 중요한 가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동안 단군 사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 오늘 박사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